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 자식 다 키워놓고 지금은 취미로 필라테스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딸을 좀 늦게 낳았거든요. 딸은 지금 딱 결혼 정년기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궁금하시죠? 딱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제 소중한 딸을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만든 몹쓸 놈이 있었습니다. 한창 꾸미고 놀고 싶을 20대 젊은 나이에 애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을 찢어발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이 많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 2명이 그놈에게 한을 품고 있었어요.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에 잡아다 족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막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속만 태웠습니다. 그저 하늘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으리라, 꼭 지가 지은 죄값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제 손으로 직접 한 날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그놈이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꽉 깨물어서 외나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딸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은 아니었지만 나쁜 놈은 한 가지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여나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저희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과 결혼 초에는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거든요. 저에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보, 나 돈 벌러 나가고 싶어. 나 일할래. 윤정아, 네가 뭐 돈을 번다고 그래. 나가면 힘드니 투성인데. 야 됐어. 집에서 살림이나 해. 처음에는 그게 저를 위해줘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혼수를 뒀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게 줘서 제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 먹을 돈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남편과 저는 제가 수련생으로 일하던 미용실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일했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22 어린 나이에 저는 뭣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윤정씨 언제까지 미용실에서 사람들 머리나 감겨줄 거예요? 예? 글쎄요. 이게 제 일인데요. 미용사 할 때까지는 해야죠. 나중에 안 되면 제빵사도 하려고 이미 자격증 다 따놨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삽시다. 내가 평생 윤정씨 편하게 해줄게요.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들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얼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크기는 했어요. 저는 이혼한 부모님 사이를 짐짝처럼 오고 가며 살았거든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아빠보다 더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지식하고 구두쇠인 성격만 빼면 뭐 그렇게 몹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그게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절망에 빠져서 살았어요. 꼭 자식을 낳아 키우고 싶었던 제 꿈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빵가게에 가서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일 당장 그만둬. 애도 안 키우는데 맨날 방구석에서 혼자 벽만 보고 뭐해. 나 일할 거야. 말리지 마. 애 낳으면 되잖아. 못 낳는다잖아.
그럼 시험과 아이라도 하자고. 남편은 그걸 극구하기 싫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할 거야? 그래, 하자. 결혼 4년차가 되고 나서야 남편과 저는 시험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자꾸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목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꽤 재주가 좋아서 돈은 잘 버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월급 통장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혼 초에는 그 짐을 나눠들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본인도 저도 심적으로 힘이 들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해도 몇 번이나 실패를 해서 점점 지쳐갔어요. 당시에 남편이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이제는 포기할까 싶었을 때 선물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여보, 나 드디어 임신했어. 이제 4주 차례요. 나 너무 행복해. 제가 들떠서 그렇게 말했는데 평상시 차분하게만 하던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윤정아. 진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스럽던지. 고마워. 그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저만큼이나 남편도 애를 탔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고지식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딸기 먹고 싶댔잖아. 어서 씻어 먹어. 당신, 내가 아는 사람 맞지? 귀신 아니지? 아이 민망하게 왜 그래. 먹어. 내 씻어다 줘. 그래 좀 완전 땡큐죠. 고마워요 여보. 그나저나 딸을 낳으려나. 과일 많이 먹네. 남편의 말에 제가 괜히 입이 삐죽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딸 낳으면 수박 넣을 거야? 하서라. 요즘 세상에 딸이고 아들이고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낳기나 해.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저는 태교에 열중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예쁜 데만 골라서 닮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예슬이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눈 까만 것 좀 봐. 아빠 닮았지 뭐. 그건 아니거든요. 남편은 항상 자기를 닮아서 예쁜 거라고 우겼어요. 그때마다 조금 억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딸의 탄생만으로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남편과 제 사이의 불화도 사라졌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가정을 이뤄내서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정말 소중한 딸을 낳아서 남들 하는 건 다 시켜주고 사랑 듬뿍 주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이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애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그 흔한 사춘기도 속 썩이지 않고 잘 넘어가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딸은 저에게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있던 일이나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저희 부부와 나누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딸의 다른 친구들은 다른 남학교 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연애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현정이 알지? 걔는 땡땡고 2학년 오빠랑 연애한대. 요즘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그래? 예슬이도 남학생들한테 인기 많잖아. 우리 딸을 좋아하는 오빠 없어? 제 물음에 딸은 질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징그러. 나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도 한참 뒤에 고르고 골라서 좋은 사람이랑 연애할 거야. 우리 딸 까탈스럽네. 그래, 서로 의지하고 뭐든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 뭐 급하냐? 하나도 안 급하다. 나이가 몇 살인데? 맞아. 난 늦게 연애하고 결혼도 늦게 할 거야. 그랬던 저희 딸이 그런 몹쓸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에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있었고요. 그냥 마냥 아이들로만 보이는 그 애들 중에 제 딸의 인생을 망쳐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그때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딸이 학교 MT를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수백 번도 더 했답니다. 아무튼 딸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학한 선배 한 놈이 제 딸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학교 생활은 재밌어?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과에 군대 다녀서 복학한 선배 한 명이 있거든? 동기들은 그 선배가 잘생겼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뺀질뺀질하고 허세만 많아 보여서 싫어하거든. 근데 그 선배가 자꾸 나한테 사귀자고 들이대. 애들한테 예술이 자기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진짜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 그런 놈이 있어? 싫다는데 왜 그런데? 웃기는 놈이네.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할 수가 없어. 그 선배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동기들이 다 예슬이는 상훈 선배 애인이라니 그런 헛소리 하잖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줘야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이 MT를 가게 됐다고 했어요. 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한다고 해서 가야 돼. 의무적인 게 어딨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지. 거기 막 가면 막 술 먹이고 그러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술 못하는데 우리 딸 술은 마실 줄 알아? 아니, 난 안 마실 거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와야지. 2박 3일만 잘 버티면서 그냥 친한 여자 동기들이랑만 놀다 올 거야.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니? 뭔 일 생기면 연락하고. 그렇게 딸은 대학 입학 후에 첫 MT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도 내심 걱정은 됐지만 친한 동기 친구들도 있고 한데 별일이야 있겠냐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연재해 같은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딸은 MT를 다녀온 후로 웬일인지 말 수가 없어졌어요. 평소에는 미주알 고주알 자기 사생활 다 이야기하던 아이가 입을 꾹 다무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MT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재밌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안 내던 짜증까지 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 MT 얘기하기 싫어. 정말 지옥 같았어. 묻지 말아줘 제발. 딸이 힘없이 그렇게 겨우 말을 꺼내는데 뭔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3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도 남편도 문 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도 방 안에서는 딸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슬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울지 말고 문 좀 열어봐. 그렇게 타일러도 한참을 울기만 하던 딸이 몇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와 남편을 보고 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어떡해. 그런데 딸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딸 손에 쥐어진 걸 빼앗아 들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대체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고 딸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나봐요. MT 갔을 때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쁜 놈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을 이어갔어요. MT를 가서 선배들이 게임을 하면서 순을 거랬고 딸은 극구 거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 흐린다며 딸에게 핀잔을 놓기에 화가 나서 대접에 가득 담긴 소주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숙소가 떨어진 작은 방에 딸을 쫓아다니던 그 죽일놈의 선배와 단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선배는 옆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 내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선배가 날 모른 척 하더라고. 그냥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 나 어떡해. 남편은 그놈 잡아다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우선 딸의 건강이 걱정돼서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시간을 계산해보니 딱 딸이 MT에 갔을 때 애가 생긴 거더라고요. 20살 어린 나이에 원치도 않은 임신을 하게 만든 그놈을 당장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놈을 불러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끔하게 생긴 평범한 대학생이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왜 불렀냐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셔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이 한송은 맞지? 우리 딸 알지? 예슬이. 자네가 우리 딸 줬다고 쫓아다녔다며. 네? 그게 언제적 얘긴데. 학기 초에 잠깐 그랬는데 왜요? 지금은 저 여자친구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찾아오셨어요. 예슬이가 초딩도 아니고. 그놈은 정말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와중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제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남편, 저와 마음이 같았는지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자식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너 이 자식, 너 이놈!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이놈이 우리 딸 강제로 임신시켰잖아,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예? 저 예술이랑 사귄 적도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어. MT 가서 네가 강제로 우리 딸 술 먹여놓고. 남편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그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다 같이 술 먹고 필름 끊겨서 저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그 애가 제일 한 증거 있어요? 왜 엄한 사람 찾아서 난리예요? 증거? 이런 뻔뻔한 놈을 만나. 애 낳고 친정엄살 보면 나오겠지. 너 이놈 우리가 가만 놔두나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는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딸 학교에서 만난 딸의 동기들도 MT 때 그놈이 저희 딸에게 술을 먹이고 이야기 좀 하자고 끌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정황상 그놈의 죄는 확실했지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애가 탔어요. 딸은 결국 휴학을 선택하고 집에 머물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낙태를 하자고 딸에게 권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게 불법이기도 했고 딸은 차마 애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지워? 초음파 사진도 봤는데. 엄마, 난 못 지워. 뭘 결정하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많이 약해진 딸을 보며 저는 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꿈 많던 제 딸의 인생이 피기도 전에 이렇게 꺾여버리다니. 정말 그놈을 잡아다가 사지를 지켜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목이 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내려오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그러니 딸은 오죽했겠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을 그렇게 만든 파렴치한 쓰레기만도 못한 놈은 도피 유학을 가버렸어요. 아마 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지만 살겠다고 유학을 선택한 곳이었겠죠. 정말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유학까지 가는 건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어린 제 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결국 딸은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했어요. 제가 키워줄 테니 다시 복학을 해서 학업에 열중하라고 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낳은 앤데 왜 엄마가 고생을 해? 내가 키울 거야. 복학은 나중에 하면 돼.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예슬아, 아니, 너 하고 싶던 공부를 해야지. 엄마 괜찮으니까 그냥 학교 복학해. 아니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건 어떠니? 딸이 그 학교에 안 좋은 기억이 많기에 저는 편입을 하고 다시 공부를 했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애 기저귀 뗄 때까지만이라도 자기가 보겠다고 우겼어요. 그 어린 딸이 애 엄마가 되어서 엄마 노릇을 하려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애 엄마가 된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왕 태어난 아이니까 다른 생각은 거둬두고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아이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애가 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딸을 어렵게 갖고 낳았을 때 정말 축복만 같았는데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는 모든 마음속에 분노를 잊으려 했었습니다. 애 돌이 될 때까지 저도 옆에서 같이 손주를 봐줬어요.